퇴근길에 혹은 주말 아침에 이 해설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장 최전선에서 20년째 구르고 있는 전략가이자 여러분과 같은 개인 투자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는요. 단순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 돈이 움직이는 2026년 5월 현재의 시장 체제, 이른바 위대한 필터여만한 아주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에 소음이 진짜 많죠? 오늘만큼은 그 소음 다 끄시고요. 오직 팩트와 데이터에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화면에 나오는 컴플라이언스 문구 꼭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본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투자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과거 실적은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다들 이번 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2.5% 동결한 거 보셨죠? 코스피 변동성도 장난이 아닙니다. 중동 리스크니 관세니 말이 많지만요. 결국 지금 시장은 거품이 거치고 진짜 돈 버는 실력만 살아남는 냉혹한 구간에 진입했다는 게 오늘 자료의 핵심입니다. 오늘 다룰 핵심 순서입니다. 거시경제를 보는 탑다운에서 시작해서 공급망과 기업을 보는 바텀업, 그리고 마지막엔 우리 계좌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액션 플랜까지 위에서 아래로 쫙 필터링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시장 체제와 거시 환경, 구조적인 실적 장세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죠. 자, 화면에 이 데이터 한번 보시죠. 정말 엄청납니다. 2020년 5월 1일 한국거래소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가 6,598포인트를 찍고 있죠. 단기적으로 출렁이는 것 같아도 기업들의 기초 체력, 즉 펀더멘털은 역대급입니다. 증권사 평균 추정치로 보면 이번 1분기 코스피 상장사 합산 영업이익이 무려 155조 원에 달합니다. 과거 3년 평균치가 55조 원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110%나 폭등을 한 겁니다. 여러분, 기준금리가 2.5%에서 꽉 막혀있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돈을 번다는 건요. 구조적인 마진을 창출하는 1등 기업들이 시장의 현금을 그야말로 싹쓸이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71.76조 원. 이 숫자가 뜻하는 게 뭘까요? 바로 국내 증시의 일평균 거래대금입니다. 출처는 거래소 데이터고요. 전년 대비 무려 288.1%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엄청 큽니다. 여러분, 이 돈이 단순히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 단타 치는 자금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글로벌 기관, 외국인들의 거대한 스마트머니가 시장의 판도를 뒤엎으면서 특정 밸류체인, 특정 기업들로 아주 강하게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유동성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가 우리에게 아주 뼈아픈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당신은 작년에 허황된 AI 테마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올해 실제로 꽂히는 차가운 현금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로 한번 돌아보세요. 내 계좌에 있는 종목이 그저 AI 하겠다고 선언만 한 회사인지, 아니면 실제로 잉여 현금 흐름, 즉 프리캐시 플로우를 창출하고 있는 회사인지, 이게 바로 실적 기반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파트, AI 공급망과 해자입니다. 이제 진짜 실력을 증명하는 기업들을 가려내 볼까요? 현재 시장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는지 이 두 지표가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반도체 대장주 SK하이닉스 볼까요? 1분기 영업이익률이 무려 70.8%입니다. 여러분, 제조업에서 마진 70%라는 건요. 사실상 대체 불가능한 독점적 지위, 즉 완벽한 경제적 해자를 구축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2차전지 대표주인 LG에너지솔루션은 2,078억 원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그나마 미국에서 받은 AMPC 보조금 1,898억 원이 아니었으면 타격은 훨씬 더 끔찍했을 겁니다. 이게 바로 2026년 데이터가 보여주는 차가운 현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바로 AI의 낙수 효과입니다. 처음엔 어땠나요? 엔비디아의 고가 GPU나 HBM 같은 최상단 하이엔드 가속기에만 돈이 몰렸죠. 근데 AI 생태계가 커지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전기를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거대한 서버 인프라 전체를 감당하기 위해 수요가 밑으로 쫙 퍼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범용 인프라 기업, 그리고 전력을 아주 미세하게 통제해주는 아날로그 반도체나 전력기기 슈퍼사이클 쪽으로 수주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겁니다.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걸 꼭 캐치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부진을 겪고 있는 자동차랑 배터리는 그냥 손 놓고 죽어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기업들 바보가 아니에요. 지금 살기 위해서 뼈를 깎는 피벗 전략을 실행 중입니다. 기아자동차를 보면요.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는 이른바 캐즘 구간을 버티기 위해서
돈이 되는 하이브리드 차량 비중을 29.7%까지 확 끌어올렸습니다. 미국 관세 전쟁 속에서 기가 막히게 이익률을 방어하고 있죠. 배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가 안 팔리니 재빨리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 쪽으로 비중을 20% 중반대까지 늘리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 변경이 아니라 치열한 생존 전략입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퀀트 밸류에이션 실전. 베테랑들은 데이터를 어떻게 가치평가에 적용하는지 보시죠. 혹시 베이지안 업데이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퀀트 투자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쓰시잖아요. 가다가 사고가 나서 길이 막히면 내비게이션이 실시간 데이터를 받아서 도착 예정 시간을 쫙 늘려버리죠. 똑같습니다. 투자도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같은 새로운 팩트가 들어올 때마다 이 기업이 오를 확률을 즉각적으로 계속 수정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회사가 우리 AI 도입했어요 라고 PR만 낼 때랑 실제로 AI 덕에 가적 결정력이 생겨서 FCF, 즉 잉여 현금 흐름이 통장에 팍팍 꽂힐 때 이 두 상황을 똑같이 평가하면 안 되겠죠. 후자일 때 우리는 즉시 밸류에이션 보드를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이게 베이지안 업데이트의 핵심입니다. 이 논리를 실제 기업, 예를 들어 미래에셋 증권 같은 금융주에 적용해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NH투자증권 리포트 같은 자료들을 분석해보면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재무제표에 숨어있는 비상장 자산의 가치를 봅니다. 스페이스X 지분 가치가 1조 원 넘게 재평가된 거, 이거 장부에 다 반영 안 되어 있거든요. 둘째, 대체거래소 출범 같은 새로운 유동성 환경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셋째,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주 환원율, 순이익의 40%를 주주한테 돌려주겠다는 팩트가 확인됐습니다. 베이지안 관점에서 보면 이런 데이터가 들어오는 순간 이 기업은 완전히 다른 레벨로 리레이팅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시 멈추고 우리 스스로에게 팩트 폭격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이 지금 들고 계신 종목들은 다가올 미래 AI 경제를 떠받치는 든든한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언제 오르고 내릴지 모르는 사이클 타면서 기도매매해야 하는 도박판에 갇혀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구조적 성장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포트폴리오를 인프라 중심으로 재편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파트, 포트폴리오 사례입니다. 실제로 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듯 타겟 모멘텀을 뜯어보겠습니다. 자료에서 제시하는 핵심 종목들의 총매제, 즉 채탈리스트를 보시죠. 삼성전자는 11.3조 원이라는 엄청난 R&D 해자를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린 아날로그와 시스템 반도체의 낙수 효과를 정통으로 맞으면서 15만 원을 타겟으로 잡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은 스페이스X 같은 비상장 자산과 주주 환원으로 8만 3천 원. SK하이닉스는 이제 단순한 메모리 사이클 회사가 아닙니다. HBM이라는 완벽한 AI 인프라 독점 공급자로 거듭나면서 200만 원. 그리고 기아차는 하이브리드라는 든든한 징검다리를 딛고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며 25만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들 스토리가 아니라 숫자가 찍히는 종목들이죠.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걸 어떻게 조합하느냐? 자료에서는 전형적이고도 아주 강력한 바벨 전략을 추천합니다. 한쪽에는 실적이 가장 눈에 훤히 보이는 반도체와 금융주를 포트폴리오의 코어로 무겁게 실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전기차 캐집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와 ESS 모멘텀이 있는 자동차와 배터리를 전략적 해지, 즉 방어막으로 가져갑니다. 여기에 활용점정으로 인도 같은 신흥국 데이터 센터를 싹쓸이하는 엔비디아를 글로벌 허브로 딱 꽂아 넣는 거죠. 이게 바로 스마트 머니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시나리오별 액션 플랜, 실전에서 살아남기 위한 리스크 관리 전략입니다. 20년 동안 시장에 있으면서 제가 배운 건 무조건 오르는 시장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적 시나리오가 필요해요. 첫째, 강세장인 불시나리오, 코스피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상단인 417조 원을 뚫어버리면 주저없이 코어 자산 비중을 더 늘려야 합니다. 둘째, 현재 상황인 베이스 시나리오. AI 인프라 기업들이 70%대 마진을 잘 유지하는지 매달 체크하면서 끌고 가는 거죠. 문제는 셋째, 베어 시나리오입니다. 관세 전쟁이 미쳐 돌아가고 전기차 캐짐이 심각해질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는 VAR, 즉 내 계좌의 최대 손실 허용 금액을 명확히 정하라고 강력히 권고합니다. 예를 들어 기대 수익과 리스크 비율을 2.5대 1로 잡고 특정 트리거 가격을 이탈하면 기계적으로 비중을 줄이는 엄격한 스탑로스를 무조건 반드시 걸어두셔야 합니다.
오늘 분석 자료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철학을 꼽으라면 바로 이 문장입니다. 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과 생존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내일 주가 지수가 얼마 갈지 맞추려고 허심 쓰지 마세요. 그건 신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끊임없이 쏟아지는 데이터 속에서 진짜 돈을 벌고 구조적 성장을 증명하는 1등 기업을 찾아 그들의 등에 올라타는 것뿐입니다. 자, 다가오는 2026년 하반기의 거대한 실적 필터 앞에서 과연 살아남아 넥스트 레벨의 독점적 이윤을 누리게 될 다음 산업은 어디일까요? 앞으로 어떤 데이터들이 이 판을 흔들지 저와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이 해설이 여러분의 계좌 생존에 작은 무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